2012년 재외동포에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에 세 번째 재외선거가 내년 4월에 시행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시간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대희 영사를 초대해 선거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을 선거를 위한 재외동포 등록 신고 신청 기간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로 공표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외해서, 그러니까 국외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께서는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현지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0일 전인 11월 15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내년 2016년 2월 13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서 이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셔도 좋은 부분은 정치인들께는 선거구 획정이 상당히 첨예한 화두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권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먼저 유권자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명부 등록을 하시고 내년 3월부터 각 후보자들께서 내놓으신 공약과 정책을 비교 평가해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난번과 달리 좀 투표소가 증설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2012년 선거 때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 투표소를 공간마다 한 개만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여야가 올 여름에 투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현재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법이 개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럼 이번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이전과 또 달라진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투표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신고 신청을 하러 공간을 방문하거나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공간에 접수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하고 지난 8월 13일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이번 선거부터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아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신고서나 첨부 서류 필요 없이 11월 15일에 오픈되는 ov.nec.go.kr로 접속하셔서 본인의 개인 정보와 현재 가지고 계시는 여권 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신청하시기만 클릭하면 바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투표소가 증설되고 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자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재외 국민을 선거에 있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해를 돕자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분들은 국외 부재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마치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한국에 계실 때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외 선거인은 한국의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되신
영주권을 소지하셨다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가 이중 국적 다시 이제 국적 회복을 하신 상태인데 국내 거소 신고를 안 하시면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재외선거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유권자 등록에 인터넷을 도입한 것은 유권자들의 물론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권자 등록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서 표가 누구에게 유리하다거나 또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투표를 할 때는 투표소에 직접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선거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면은 선거 등록 신고 신청 후에는 그럼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예, 내년 2월 13일까지 명부 등록을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 공간에서 국외 부재자로 등록하신 분들 것은 한국의 구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그 한국으로 송부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의 구시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공간의 재선거인 등록 신청자들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명부가 작성되면 선거일 전 40일부터 5일간 본인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열람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투표용지 원고와 함께 본국에서 저희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그 명부와 그 후보자들의 그 기호가 들어있는 투표용지 원고를 보내오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투표소 그 설비 준비를 해서 3월 29일까지 투표소 설비를 하고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3월 30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어서 4월 4일 월요일까지 투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하신 소중한 투표를 4월 5일까지 한국의 외교 파우치 편으로 한국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한국의 우편 집중국 직원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를 하나하나 등기 번호를 부여해서 각 주소지로 배달을 하고 한국의 투표일인 4월 13일에 투표가 종료된 18시부터 함께 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선거권을 확인하고 명부 작성하고 유권자 열람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자신의 정보가 맞게 들어갔는지는 인터넷으로 예, 그렇습니다.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투표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준비와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만 한 군데라고 들었어요. 예. 투표소를 하나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니 투표하러 가면 투표용지 주고 투표함 하나 덜렁 있던데 무슨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그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좀 많이 좀 설치해 주면 좋지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실 수 있는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그 마지막 단계인 투표와 개표는 상당한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안전한지를 소방 점검도 해야 되고 시설 안전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투표소에서 일할 분들 아침 7시 전에 나와서 투표가 종료된 오후 5시 이후까지 매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성실성이 있는 분들을 또 적게는 15명, 많게는 20분 정도를 모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투표소별로 투표가 정말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참관인들을 또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 인적이 또 소요되고 또 물론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식대나 수당이나 그리고 투표소에 설비된 각종 그 시설들 그러니까 인터넷은 물론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 장치가 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그 준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그 투표소 한 개라는 의미보다는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내에서 투표를 할 때도 5,000명을 기준으로 투표소를 그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외에서는 아직 그 투표를 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는 그 유권자 4만 명을 기준으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단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사상 첫 재외선거였던 제19대 총선의 통계를 보면서 유권자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매거진의 지난 2012년 4월 4일 방송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107개 나라에서 열렸고 재외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 결과 전 세계 12만 3,571명의 재외선거인 가운데 5만 6,456명이 투표에 참여해 45.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13개 주에서는 예상 유권자 8만 명 가운데 2,030명이 선거인 등록을 했으며 이 가운데 46.16%인 93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상 유권자의 1.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재외투표는 일리노이주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자리한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엿새 기간 총 5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투표 첫날인 3월 28일엔 61명, 29일 66명, 30일 91명, 31일 404명, 4월 1일 219명, 2일 96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토요일이 가장 높았고 일요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지역 재외선거 통계를 살펴보면 투표인 수로는 LA가 2,3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로는 70.51%로 앵커리지가 가장 높았고 53.04%의 하간야, 53.03%의 LA, 51%의 샌프란시스코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 지역별 투표율로 살펴보면 유럽이 57.04%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56.79%, 중동 50.85%, 미주 49.07% 순이었고 아시아가 41.07%로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인 수로는 미주 지역이 34,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07개 나라 158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자 56,45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등록 유권자 12만 3,571명의 45.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2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가운데 투표율이 2.53%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이 사상 첫 재외선거인 제19대 총선에서 미 중서부 지역에서 선거 등록을 하신 유권자 가운데서 절반 정도인 46.16%가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수 8만 22명을 기준으로 보면 1.17%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투표율인데요. 상당히 저조한 것이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 같습니다. 다만 그 낮은 투표율이 우리 재외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다든지 또는 재외 국민들이 그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처음 시행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도가 좀 유권자들이 그 참여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인터넷 신고 제도라든지 투표소 확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한국에서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대부분 20%대인데 그 이상 등록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혹시 재외선거 폐기론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재외선거가 1960년대부터 저희 재외동포들께서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셨고 헌법소원도 제기됐었고 30년의 시간을 연연을 노력한 결과 2007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획득하게 된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권리를 섣불리 없어지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점점 더 높은 그리고 활성화되는 제도로 발전해 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번 투표소에 증설이 되고 또 신고 신청 절차가 좀 간소화되면서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중서부에서는 2,030명이 선거 등록을 해서 그중에 2.53%의 등록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등록률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유권자 등록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재외선거에서의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먼저 유권자 자격을 갖춰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선거일에 한국에 가셔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 선거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유념하셔서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은 하지 않고 투표만 하러 오셨던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을 간과하시고 내가 가서 표만 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유권자 수가 많다는 거는 또한 우리 재외동포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거를 시사하기도 하겠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우리 재외 국민 수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수를 약 230만 명가량을 추정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볼 때 5위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인원수입니다. 근데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다면 이 인원수만큼 한국의 유권자가 늘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재외 국민의 투표의 가치나 수에서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재외동포 선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예산이야 많으면 좋은데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열심히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더 1대1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예로 지난 한 3주간 차를 1만 마일을 운행하면서 우리 많은 동포 단체 한인회나 평통이나 제양군인회, 상공회의소, 또 코트라 무역관, 그리고 유학생, 대학별로 임원들,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목사님들, 스님,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월부터 명부 등록이 시작되는데 명부 등록이 시작되면 더 열심히 등록 기간 중에 더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소속한 모임이나 단체 행사가 예정돼 있어서 방문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투표소도 증설되고 뭐 인터넷 등록을 해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들면서 대신 영사님이 더 바빠지셨군요. 뭐 그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예,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영사님 좀 개인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선거 전문가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한 20여 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가는다는 느낌은 갔는데 그렇다고 무슨 너무 많이 안다거나 또는 그 잘한다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하루하루 그 선거를 하면서 의미가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고 더 크게 그 다가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주의 선거의 가장 큰 어떤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가끔 혹여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들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 우리 심부름꾼이다. 우리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들을 정치권에 전달을 하고 그게 공약이 되어서 정책과 공약으로 발표가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로 국민들께서는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당선된 분들은 공약을 지키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을 알려주는 분들은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 한 표 한 표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소중한 그 한 표를 진짜 의미 있게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국민과 정치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멋진 선거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 카메라 보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부터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은 선거의 첫 단계입니다. 이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기 위해 유권자 등록에 관심을 갖고 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좀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우리 중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참여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주 공명하고 정대하게 또 깨끗하게 그 꽃을 잘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참여와 절차에 대해서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인 고대희 영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